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방 관리하는 방법을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 예방 관리하는 방법이 지금 얘기한 대로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예방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예방하는 거. 자, 그러면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는 것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적인 자와 외적인 자가 있는데, 내적인 자는 해결이 불가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여드름이 많이 올라온다 그러죠. 그 다음 호르몬 변동에 관해서는 되게 여성분들은 여드름이 올라오지 않는 사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여드름이 올라오는 사람, 올라오는 나이대에는요, 확실히 생리하기 전에 한 7일에서 10일 전, 7일에서 10일 전에 여드름이 심해지거든요. 그때가 어떤 시기냐면은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이지만 남성 호르몬 역할을 하는 프로게스테론이 더 많이 증가가 돼요. 그 프로게스테론은 황체 호르몬이라 하는데, 그게 여성 호르몬이지만 피선을 자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드름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피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와도 문제가 안 되는데, 여드름이 생기는 사람은 피지가 나오면 막히잖아요. 막히는 상황에서 피지가 더 만들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여드름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인 자 중에서 생리하고 우리가 생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대다수가 생리하기 전에 여드름이 악화가 되는 이유는 호르몬 변동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특히 잠 못 자는 거. 수면의 양이 적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그죠? 이런 경우는 여드름 진짜 심해지거든요. 특히 저녁에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정말 여드름 관리 힘들어요. 특히 간호사들 보면 교대 근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보면 되게 여드름이 잘 관리가 안 돼요. 왜? 이 리듬이 깨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피지가 자극이 되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여드름을 쌓아놓은 이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가 쉽게 터져버려요. 이 여드름은요, 분명히 뭔가가 악화되는 이유를 보게 되면요, 여드름의 원료가 되는 알맹이가 더 많이 만들어지거나, 뭐죠? 피지가 더 증가되거나, 두 번째는 그 여드름 알맹이를 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그건 난포라고 그러거든요. 난포. 또 뒤에서 합니다. 이 난포 벽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화인자는 바로 피지가 증가하거나 난포벽이 파열되는 조건인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 스트레스라든가 호르몬 변동이라든가 수면 부족, 이 세 가지. 하나만 또 질병 하나 얘기하면요, 확실히 감기 걸리면은 여드름이 심해져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지금 얘기한 대로 난포벽을 파열합니다. 뭐죠? 여드름 알맹이를 싸고 있는 주머니가 파열되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어떤 일? 피지가 증가시키는 인자가 돼요. 첫째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난포벽을 파열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내적 인자의 대표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직업적으로 뭐 스트레스 맨날 받고 밤에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뭐 생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는 화장품 전문가이기 때문에 외적 자극인자를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외적 자극인자,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압력과 마찰입니다. 이 압력과 마찰을 주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죠? 잠자는 습관, 압력, 그죠? 근데 이제 이것도 잠자는 습관도 있지만은요, 확실히 보면은 여드름 있는 사람 치고 얼굴을 많이 닦아내요. 왜 그럴까요? 여드름의 원인은 뭘로 생각해요? 피지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피지는 닦아내면 제거된다 생각해요. 피지라는 게 제거가 되느냐? 여드름이 생기는 사람은요, 뒤에서 그림 제가 그려드리겠지만은요, 여드름 생기는 사람은 이미 안에서 알맹이가 이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여드름이 나오다가 있어 중간에서 이렇게 막혀있는 상황이에요. 막혀있는 상황이죠? 근데 아무에서 밖에 닦아보세요. 해결이 됩니까?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 있는 사람은 많이 닦는 이유가 뭐냐? 물론 청결해야겠다는 생각이 좋은데, 하지만은 여드름이 생기는 사람은 문제가 겉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안에서 이미 피지가 막혀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닦아도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많이 닦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지가 더 만들어지죠.
그죠? 그리고 알맹이가 있는 상황에서는 어때요? 피지가 이 주머니가 터질 수가 있다는 얘기. 주머니가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박테리아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백혈구의 식균장이 생겨서 화력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은 우리가 피지하고 박테리아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누구나 박테리아는 다 있죠. 그 피지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건 여드름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피지도 잘 나오고 박테리아 존재하지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여드름은 피지하고 박테리아가 아닌데 그것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에 뭐 한다고요? 열심히 얼굴을 닦아낸다는 얘기예요. 이 닦아내는 것이 어떻게 한다? 여드름을 더 악화시키거나 여드름을 더 생기게 하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는 거, 즉 고객한테 뭘 얘기를 해줘야 돼? 여드름은 피지하고 박테리아가 원인이 아니다. 피지가 나가다 막히는 게 문제인 거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득하느냐? 여드름이 안 생긴 사람 피지 안 나오니까 또 누구나 박테리아는 존재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뭐가? 여드름이 안 생긴 이유가 잘 나오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뭐 피지하고 박테리아니까 그걸 제거한다고 너무 닦아내는 거, 얼굴에 또 손이 더러우니까 뭐 살균 소독한다, 얼굴을 또 알코올로 닦아내는 거 있죠? 그거 다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얼굴을 세수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당히 닦아내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과도하게 닦아내고 과도하게 어떤 살균시키는 것이 오히려 피부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드름에는 더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얘기해놨는데, 첫째, 여드름에 있는 사람은 강한 세안을 하지 말게 할까? 세안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세안하는 거, 너무 많이 문지르지 않는 거, 2, 3주 세안을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또 여드름 세안을 약하게 하랬더니 뭐하냐면 많이 또 헹궈요. 어디에서? 샤워실에서 샤워기로 얼굴 헹구잖아. 이게 얼마나 샤워기가 피부에 자극이 되는데 얼굴 때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헹구는 것도 이것도 안 좋아요. 특히 이거 많이 합니다. 왜? 얼굴을 깨끗하게 해야 됐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얼굴을 닦았는데도 좀 불안하니까 탈취면에다가 토너를 묻혀가지고 또 닦아내요. 그 다음에 피부는 계속적으로 뭐가 된다? 압력과 마찰이 주어지는 거죠. 압력과 뭐라고요? 마찰이 주어지니까 여드름은 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너무 뭔가를 잘못된 생각으로 너무 많이 하는 것을 주의하는 게 오히려 여드름이 더 좋아지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여드름은 혼자서 짜는 겁니다. 자가 압출하는 거예요. 그죠? 잘 나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여드름 알맹이는 큰데 입구는 작아요. 또 여드름이 이 T존 부위에 생기면 어때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전리를 할 수 있게끔 거울을 볼 수가 있는데, 여드름이 얼굴 바깥쪽에 생겨 보세요. 안 보여요, 이게. 거울 세우고 본다고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거울 세우고 보면은요, 니들이 가면은요, 거울하고 반대로 보여요. 이게 되게 엉뚱한 데만 절개하는 겁니다. 엉뚱한 데 절개한다고 해도 여드름이 있다 하더라도, 보세요. 여드름이 있어서 절개를 하잖아요. 그럼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드름이 알맹이가 이렇게 안에 있는데 절개한다고 니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절개할 줄 아세요? 절대 많이 절개 못합니다. 왜? 자기 얼굴이니까. 자기 피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니들은 들어간다 해도 이게 절개를 많이 안 해요. 또 한 가지는 이리로 들어가면 피가 안 나죠. 근데 이쪽에 들어가면 피가 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피가 나면 사람들은 이게 뭐가 나오겠다 생각하는 거야. 엉뚱한 데 집어넣어서 피가 나오니까 뭐가 나오겠다 막 눌러대죠. 알맹이 됐다이 큰데. 이게 더 어때요? 되게 세게 누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더 터지게 되는 거죠. 이러면 화력이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드름을 잘못 잡으면 덧난다는 얘기 하죠. 덧난다는 말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드름은 진짜 전문가가 제대로 보고 짜야 되니까 절대 혼자서 짜지 말라는 얘기예요. 혼자 짜게 되면 잘못 뭐가 돼요? 이게 자가시라고 돼 있는데, 자가 압출하게 되면 여드름이 잘 안 나오고 누르다 보니까 압력이 세게 주어지죠? 더 터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고객들한테 왜 내적 인자도 물론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외적 인자가 지금 얘기한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얼마나 나쁜 건가를 이해를 시켜야 돼 이거요. 뭘 가지고요? 여드름에 대한 그 생리를 알려주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